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고 쾌청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일교차 큰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17도, 영덕 18도,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경주는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지만 남부 해상에서는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에서 준하경, 박병훈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아직 나서지 않은 가운데 보수 텃밭인 경주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당내 경선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장에 세 번째 도전한 박병훈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패기와 열정으로 새로운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는 지금 인구 감소와 낮은 재정 자립도에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주다운 경주를 약속했습니다. 경주는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인구는 30만에서 24만 대로 내려가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은 힘들어하고 교육 문제도 힘들어서 전학 가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제대로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이 제일 먼저입니다. 경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준하경 예비후보는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임 기간 도심 고도 제한 완화, 제2금장교 건설, 희망농원 환경 문제 등 오랜 수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발전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고 또 행정은 날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 탁월한 업적으로 능력을 검증받았고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닌 제가 우리 경주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어서 두 후보자 모두 경주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후보는 로만을 넘어서는 3천만 관광객 시대, 신산업 단지 조성, 도시재생 프로젝트 경주 재설계, 경주다움 미래연구소 설립 등 8대 전략을 공략했습니다. 1등 관광도시 기반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 산단 구축하고 10대 명품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시민 행복도시 만들겠습니다. 준하경 후보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육성, 관광객 2천만 시대, 온 가족이 행복한 행복누리도시, 희망무지개 청년정책 등 10대 과제를 공략했습니다. 또 우리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추진해온 여러 가지 대형 국책 사업들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방식으로 28일과 29일 당원 선거인단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경주시장 후보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수 텃밭인 경주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폐 양어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까지 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포항시에 버려진 양어장.
3, 4m 깊이의 양어장에는 훼손된 고양이의 사체와 혈흔도 발견됩니다. 29살 남성은 이곳에서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했습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길고양이를 18마리 넘게 포획해 이 가운데 6마리를 죽였는데 집에서도 새끼 고양이의 송곳니를 절단하는 등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SNS에서 학대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양이를 해부하고 빨래방 같은데 고양이를 넣어서 빠뜨려 죽인 것 같은 그런 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올리고. 끔찍한 동물학대의 이유는 자신의 우울감 해소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신고자들에게 악의적인 협박을 한 점도 주요한 구속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동안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같은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야말로 엄중 처벌이 꼭 내려져야지만 또 앞으로의 다른 잠재적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국민 정책 제안 접수 결과에서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을 강화해달라는 제안이 10,000표를 넘겨 1위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전 정부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지역균형발전 방식과는 다른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한 건데요. 전국 각 지역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에 몰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누리는 기회가 달라지고 사회 경제적 위상이 달라진다며 지역 간 불평등 문제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해오던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의 균형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위는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과 함께 지방 분권과 지방 재정력 강화 6개 과제, 기업의 지방 이전, 투자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6개 과제, 지역의 창조 역량 강화 3개 과제 등 15대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과제화한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대구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조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경제 물류공항으로 건설하는 등 7개 공약을 추진할 15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북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함께 가속기 기반 신산업과 백신 바이오 산업, 미래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15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고 또 이러한 권한과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기능이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철학을 기조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질서와 구조를 고쳐나가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향후의 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경북 지역 학교 실내 체육시설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됩니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이 개방되는 건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는 만 70살 이상 주민에게 택시 기본 요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70살 이상 주민이 택시카드를 발급받으면 택시 기본요금 3,300원, 연간 13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말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카드 발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23일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경주 대표 관광지인 동궁과 월지를 찾은 관람객은 1,300여 명으로 일주일 전인 7천여 명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시기 8,200여 명보다 24% 늘었습니다. 경북도는 일상 회복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1분쯤 경주시 성동동 경주세무서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시내버스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대의 시내버스에서 승객 10여 명이 허리 통증과 얼굴 찰과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안동에서 재배되고 있는 의료용 대마는 스마트팜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수확됩니다. 수확된 햄프를 이용해 국내 기업들이 의료 성분을 추출하는 실험을 1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업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순도 99%의 의료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햄프 스마트팜 단지. 잎과 꽃이 무성하게 자란 햄프를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의료 성분인 CBD 함유가 많은 잎과 꽃만 따로 떼낸 후 55도 온도에서 하루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고온일수록 디카복실레이션 발생으로 인하여 THC 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온에서 긴 시간 동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 과정을 거친 햄프는 냉장과 GPS 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 트럭으로 옮겨져 추출 기업이 있는 곳까지 운반됩니다. 차로 30여 분 달려 도착한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 이곳에 입점해 있는 기업이 햄프를 인계받아 햄프에서 의료 성분을 추출하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가장 효율적인 햄프 추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국내 8개 기업과 연구소가 2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로 차별화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 건강생활을 중심으로 3개 기업이 참여하는 유한 컨소시엄은 초임계 유체 추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햄프에서 CBD 성분을 추출할 때 독성이 없는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장점입니다. 초임계 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와 기체의 중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출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뒤에 있는 정제 공정이 많이 줄어들어서 산업화할 때도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 콜마를 중심으로 3개 기업과 2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콜마 컨소시엄은 마이크로웨이브와 초음파 추출 방법을 활용합니다. 파동을 이용해 햄프에서 CBD 성분만 추출하는 기술인데 추출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햄프로부터 원하는 타겟 물질인 CBD를 짧은 시간 안에 추출을 하고 뒤에 있는 가공 공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가지 추출 방식 모두 연구 시작 1년 만에 99%의 고순도 CBD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랩 스케일에서 그런 실험실 규모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저희 총괄주관기관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스케일이 큰 그런 장비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햄프에서 의료 성분 추출에 성공한 국내 기업들은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 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협약서는 광역행정기획단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양시도 의회 의장이 서명했습니다. 광역행정기획단은 앞으로 특별지자체의 명칭과 단체장 선출 방법, 담당 업무를 담은 규약안을 마련합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의사회, 농협은행 등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북의사협회는 안동포항의료원 등 도내 보훈 위탁병원 15곳에서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도내 122개소 지점에서 지역 보훈 대상자와 유족을 위한 우대 창구를 설치합니다.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은 지자체 주관의 모든 문화 행사에 유공자와 유족을 우선 초대하고 대구지방보훈청과 무공수훈자회는 장례 차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경북의 보훈 대상자는 유공자 3만 5천여 명, 유족 1만 8천여 명으로 모두 5만 3,600명입니다. 포항 남부 북부소방서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주택 화재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계획서를 현장에 적용하고 민관이 합동해 소방 통로를 확보하는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지도 점검이 진행됩니다. 오늘 경북동에 하는 일교차 큰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17도, 영덕 18도,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경주는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지만 남부 해상에서는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